9월 12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감독상 및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넷플릭스 역대 시청률 1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이어갈 넷플릭스 시리즈가 9월 9일 개봉했다. 6부작으로 이루어진 이 드라마 역시 한국 배우들과 한국어로 방영돼서 오징어 게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의 인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 교민들이 불편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은 제목 그대로 남미 수리남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인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 교민들이 불편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수리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넷플릭스 수리남은 6부작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등이 출연하는 작품으로 2000년대 후반 실제 수리남에서 있었던 한국인 마약상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은 하정우와 절친이자 중앙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졌으며 영화 비스티 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공작 등의 작품으로 유명하며 그의 작품에는 거의 하정우가 등장한다고 보면 된다. 수리남을 제작하게 된 배경은 주연 배우인 하정우가 이 작품의 모티브인 조봉행 사건을 알게 되면서 절친인 윤종빈 감독에게 제안했고 오랜 기간 고민 끝에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하게 됐다. 앞서 조봉행의 일화는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다뤄졌는데 당시 수리남 마약상은 마약을 보석 또는 원석이라고 속여 민간인을 통해 운반하다가 극중 전도연이 프랑스에 입국하다가 적발돼서 프랑스 교도소에 갇힌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알려졌었다. 넷플릭스 수리남은 조봉행의 피해자에서 조봉행을 검거하는 데 일조를 했던 한 남자의 실화를 다루고 있는데 작품을 보면 이게 실화인가 싶을 때가 종종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개략적인 내용만 말하자면 한국의 마약상이 수리남으로 도망가서 현지에서 거대 마약상이 되는데 그 배후에 현지 권력과의 유착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서 나르코스의 한국어 버전이라 볼 수도 있는데 넷플릭스를 전 세계에 알린 작품인 나르코스도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마약상에 관한 작품이다. 나르코스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 마약상을 의미하는 나르코의 복수형이며 마약을 뜻하기도 하는데 보통 마약에 취한다고 표현하듯이 그 어원은 자기에게 도취된 나르시즘에서 왔다고 한다. 남미에 위치한 많은 나라들이 마약으로 인해 이미지가 안 좋은 가운데 넷플릭스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드라마에 수리남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하면서 당사국인 수리남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수리남 정부는 넷플릭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리남 정부는 제작 단계부터 항의의 뜻을 전했고 이를 반영해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방영될 때는 나르코스 세인치로 방영되고 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현재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수리남 교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했는데 한국과 수리남은 1975년 수교를 했지만 1990년대 대사관이 철수하면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관할 중이다. 현재 수리남 정부에선 넷플릭스에 대해 법적 조치 및 우리나라 외교부에 항의도 했지만 아직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에게 생소한 수리남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한국인 마약상이 활약을 하고 마약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린 걸까? 수리남은 남아메리카 동북부 적도 바로 위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다. 지도상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작은 나라로 대한민국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데 대항해 시대 스페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금광을 발견하지 못한 스페인은 떠나게 되고 17세기 영국이 수리남에서 사탕수수, 담배 등을 재배하면서 정착을 했는데 그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 간 전쟁을 거치며 네덜란드령이 돼버렸다. 당시 이름은 네덜란드령 기아나이다. 1954년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령 기아나를 네덜란드 왕국의 일원인 수리남으로 승격시키면서 식민지 시대가 종결되고 1975년 수리남이 독립하면서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게 된다. 일찍이 수리남은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 군으로 참전한 이력도 있으며 금과 함께 알루미늄의 주 원료인 보크사이트가 풍부하다.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데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고 공용어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한다. 수도는 파라마리보라고 북쪽 대서양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이 몰려있는데 브라질과 닿아있는 남쪽 지역은 대부분 열대우림 지역이고 전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탁해서 1980년대 쿠데타를 일으킨
바우테르사 정권이 1992년 교체되었다가 2010년 재집권하며 2020년까지 대통령 임기를 수행했다. 장기 독재자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며 바우테르사 대통령은 마약 밀매 등 혐의로 네덜란드에서 유죄를 받은 바가 있다. 6부작으로 구성된 수리남은 짧은 편성으로 늘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고 실화에 기반을 둔 작품이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수리남 정부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 한국 배우들의 전 세계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실화의 주인공인 조봉행은 2022년 출소한 후 외국인 신분이라 추방을 당했으며 현재 수리남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루머가 있다. 하지만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조봉행은 2014년 복역중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나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걸그룹 주얼리 출신 예원은 조봉행과 연관돼 인물 출연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다. 박찬호 사인볼이 등장한다. 수리남 장관의 항의와는 다르게 현지에서는 영화가 현실적이라며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